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사회 초년생 때 적금과 예금으로 목돈을 모아 현재는 미국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15년차 은행원입니다. 몇 주간 예적금에 대해 영상을 업로드했는데요. 저는 은행원이기도 하고 예적금을 통해 현재에 투자할 수 있는 CD를 모은 사람이라 예적금은 반드시 필요한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구독자분들에게 예적금에만 올인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우리는 투자할 씨드를 만들고 나면 물가 상승률을 이기는 돈 관리를 반드시 시작해야 합니다. 즉, 예적금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으로 우리의 자산을 옮겨야 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첫 번째로 잃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과 두 번째, 비교하고 알아보기 귀찮아서 그냥 나의 소중한 자산을 방치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5년 동안 미국 주식을 투자하면서 실패도 하고 수익도 경험하면서 알게 된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주식은 정말 비추천하는지에 관해 뼈저린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미국 주식을 시작한 건 2020년도입니다. 다들 그때는 주식으로 코인으로 몇 억씩 벌었네 하며 현금은 쓰레기다라는 이야기로 너도 나도 주식을 시작했던 때입니다. 저도 그전까지는 은행에서 예금 업무와 대출 업무를 보고 있었다 보니 예적금으로 만든 씨드를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코로나로 주식이 폭락했다가 양적 완화로 인해 시장이 회복하는 경험을 하면서 이 시기에 처음으로 미국 주식 공부를 시작해 저는 테슬라라는 종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1년 좀 넘게 미국 주식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해서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2천만 원을 투자해 3천만 원을 벌게 되었는데요. 1년 조금 넘는 시간을 통해 수익을 보게 되었음에도 저는 더 이상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 매번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지 분석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두 번째, 지금 금액이 싼지 비싼지를 고민하다가 항상 시기를 놓치곤 합니다. 세 번째, 이런 고민을 하는 시간이 다 비용이 됩니다. 네 번째, 이렇게 하다가 지쳐서 결국엔 꾸준한 투자를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2020년도는 아무거나 사도 오른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시기였습니다. 저도 이러한 착각에 빠져서 테마주, 급등주 등에도 투자를 해서 수익도 봤지만 철저한 종목 분석 없이 들어간 종목들은 2023년 하락장에 이렇게 어마무시한 손실을 냈고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부끄럽지만 이렇게 저의 계좌를 공개하는 이유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절대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 제가 심한 마음고생을 하다 이 손실을 회복해야겠다는 마음으로 TQQQ라는 나스닥 지수를 3배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과 SOXL이라는 반도체 지수를 3배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을 추가 매수하면서 제가 저질러 놓은 무분별한 종목 투자에 대한 손실을 만회하고 지금은 약 3천만 원 가량의 수익 구간에 들어왔지만 이러한 레버리지 종목을 투자하면서도 변동성에 한동안 마음고생도 정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TQQQ는 나스닥 지수가 1% 오르면 3% 오르고 1% 떨어지면 3% 떨어지는 변동성이 매우 높은 상품이고 SOXL 또한 반도체 지수를 3배 추종하는 상품이라 변동성이 어마무시하다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품을 추천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는 이 손실 회복을 위해서 이 상품을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절대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모두 저와 같은 투자 성향이나 같은 자금 상황은 아니겠지만 저는 현재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으로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매번 투자할 때마다 엄청난 고민에 빠지는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 투자는 저에게 좀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개별 주식이나 레버리지 상품은 결론적으로 수익을 받긴 했지만 지속할 수가 없었고 지속할 수 있는 마음 편한 투자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린 결론은 미국 S&P 500 또는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ETF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ETF, 상장지수 펀드라고 해서 인덱스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인덱스 펀드는 뭐냐 하면 특정 지수, 예를 들어 코스피 200이나 S&P 500, 나스닥 지수와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ETF가 그냥 인덱스 펀드와 가장 큰 차이점은 거래소에 상장되어 개별 주식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주식 계좌를 통해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S&P 500이란 지수는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500개의 가장 큰 기업들의 주가 성과를 추적하는 주가 지수이고요. 여기에 우리가 알만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메타 등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기업들이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매수하게 되면 이러한 기업들의 지분을 우리가 조금씩 분산해서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기업들의 탑 20을 조사한 자료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1위부터 10위까지 두 개 기업을 빼고는 모두 S&P 500에 포함되어 있는 미국 기업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자로 알려져 있는 워렌 버핏은 자신이 죽는다면 아내에게 10%의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S&P 500에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와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2007년 말로 거슬러 올라가면 워렌 버핏은 유명한 헤지펀드 운용회사와 10년 동안 누가 높은 수익률을 거두는지 내기를 하게 됩니다. 워렌 버핏은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하고 이 헤지펀드 운용사는 5개의 헤지펀드를 선택합니다. 10년이 흐른 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워렌 버핏의 연평균 수익률은 7.1%, 헤지펀드의 수익률은 겨우 2.2%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주식 전문가라는 헤지펀드 운용사들도 종목을 바꿔가며 열심히 투자했지만 결론적으로는 S&P 500 인덱스 펀드를 이기지 못했다면 일반인인 우리들은 더더욱 어렵지 않을까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미국에 상장된 S&P 500을 추종하는 ETF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4가지 정도를 가져왔는데요. SPY, IVV, VOO, SPLG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ETF 체크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들에 대한 스펙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24년 11월 기준 S&P 500을 추종하는 대표적인 ETF 4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SPY는 스테이트 스트리트 운용사에서 나온 제가 소개해드리는 4개 중에 가장 오래된 ETF인데요. 상장일이 1993년이고 자산 규모도 가장 큽니다. 하지만 단점 수수료가 0.09%로 다른 ETF들에 비해 0.06에서 0.07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IVV는 블랙락에서 운용하며 상장일도 SPY 이후로 오래되었고 총 보수도 0.03%로 매우 저렴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뱅가드에서 운용하는 VOO라는 상품인데요. 운용 보수도 IVV와 마찬가지로 저렴하며 한 주당 가격이 하나로 약 72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SPLG는 SPY와 같은 운용사인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 출시하였고 자산 규모는 다른 ETF들에 비해 조금 작긴 하지만 한 주당 가격이 10만원 미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매달 소액으로 접근해 볼 수 있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만약 한 달에 70에서 80만원 정도 투자가 가능하다면 IVV와 VO를 추천하며 한 달에 10만원 정도 소액으로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SPLG를 추천합니다. 정리하자면 미국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투자하는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역사적으로 미국 주가 지수는 우상향해왔다. 두 번째, 소액으로도 여러 우량주의 자동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 세 번째, 운용 보수가 저렴하다.
간혹 지금 너무 고점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투자하는 방식은 1, 2년 투자하고 그만두는 단기 투자 방식이 아니라 10년 이상 장기로 맘 편히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적립식으로 수량을 모은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S&P 500 10년간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수의 최고점은 계속해서 갱신되어 왔습니다. 그러니 하루빨리라도 시장에 참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오늘이 고점인지 저점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금융권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금융 지식과 제가 직접 부동산, 코인, 주식 등에 투자하면서 수익도 보고 실패도 한 경험을 이 채널을 통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돈이 되는 재테크 정보를 같이 공부할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